축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신문선 교수입니다. 저는 국민 스포츠인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축구 가족들의 희망인 축구협회 개혁의 첫걸음인 회장 당선에 실패하였습니다. 선거 후 2주일 동안 저는 제주도를 방문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국민들과 축구인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 축구 선거의 불합리 그리고 불법 선거 사실 등에 대해 정확히 보고 드리는 것은 차후 후배들에게 축구협회장 선거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기록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몽규 후보자의 노골적 축구 카르텔에 한국 축구가 중정에 걸려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르텔이란 경제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독점 형태를 말함입니다. 저는 현대가가 마음만 먹으면 100년 장기 집권할 선거 제도임을 알면서도 축구계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도전하였습니다. 184명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치른 이번 선거는 유효 투표인 183명의 83%에 해당하는 156표를 당선인에게 몰아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독재자 푸틴이 러시아 선거에서 거둔 득표율보다 높은 몰표였습니다. 과거 망국적 지역 감정이 춤을 추던 YSA 부산, DJ 광주보다도 더 높은 정몽규에 대한 득표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축구팬들은 축구계에 만연되어 있는 카르텔에 의한 부패로 판단하며 경악과 낙담을 금치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대한민국 축구는 죽었다라고 한탄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저에게 표를 던졌던 선거인은 선거 당일 서울역에서 귀향 기차를 기다리며 정몽규 당선인에게 쏠린 156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선거인은 지방축구협회 임원이고 해당 협회 회장이 정후보를 지지했지만 용기를 내어 저를 지지했던 분입니다. 또 다른 선거인은 신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보고 축구계의 개혁이 될 것을 확신하여 신후보를 선택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선거인은 선거 기간 중 저에게 역대 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출신 세 사람이 정몽규 후보가 선거인을 만나러 오면 정 후보를 지지한다. 땡땡땡이가 심판위원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축구 심판이 발전한다. 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지금도 이해 불가였다고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축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 가족 여러분, 저는 2006년 월드컵 옵사이드 사건 이후 20여 년간 축구 관련 컬럼을 쓰던 펜을 꺾었으며 방송 출연 역시 자제하며 교수 생활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축구인들과 국민의 희망이었던 축구 변혁, 축구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책임과 축구 카르텔에 이용당한 힘없고 용기 없는 축구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인과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저는 꺾었던 펜을 다시 고추세워 정몽규 회장 집행부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옳고 매운 축구 평론의 글을 쓸 것을 천명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한 축구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소통하며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암묵적 카르텔에 기초한 축구 부패와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표심은 축구농단의 주역인 정 당선인의 선택이 아니라 축구계에 만연되어 있는 암묵적 카르텔에 기초한 축구를 통한 독점, 독과점적 수익을 나누기 위해 축구협회 내부자들끼리 정한 작전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지방축구협회의 수익 배분을 감시할 것이며 축구협회 내부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인 인사, 감독 선임, 선수 선발 등에 대해서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축구개혁에 동의하는 시민, 축구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몽규 당선자에게 대한축구협회의 건강함을 위해 후보자로서 경쟁의 관계에 있던 입장에서
정몽규 당선인에게 공개 요청합니다. 첫째, 신집행부를 구성할 때 선거와 관련 정당선인을 지지했던 지방축구협회장을 배제하라. 이들은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인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암묵적 카르텔을 공개적으로 행사하며 불법 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집행부 구성 시 축구협회와 지방축구협회가 담합하여 축구를 지배하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54대 집행부에서 정 당선인이 탑단 방식으로 선임하여 발생한 크리스만 위약금 금액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손실 비용에 대해 정 당선인이 축구협회에 보전 처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이 요구는 크리스만 경질 기자회견 당시 애매모호하게 100억 원이 넘는 계약 해지 추산 손실금에 대해 정몽규 당선자가 책임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고 문체부 감사 결과를 통해 정 후보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진 행정적 문제였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셋째, 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금권 선거로 비판을 감수하며 공약으로 내세운 천안축구센터 관련 50억 기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의 기금이 끊겨 혼란을 겪고 있는 권역별 리그를 비롯 대한축구협회는 예상했던 정몽규 리스크가 본격화되며 축구협회 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여 요구합니다. 50억 원에 대해 사죄 출연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라. 넷째, 축구협회 비상임 이사들에게 자문료 성격으로 지급하던 고액의 축구협회의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 이 사안은 문체부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55대 회장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기간 동안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당선인의 개인 회사가 아님을 수차례 문제 제기하여 왔고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거액의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던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오기도 하였다. 저는 회장 출마한 낙선자로서 선거일이었던 26일 낙선 기자회견을 할 기회를 주었다면 기술한 이 네 가지를 낙선자로서 당선자에게 요청하려고 했던 내용임을 국민들과 언론인에게 밝힙니다. 언론인 여러분,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튜브에 올리는 이 내용은 선거 직후 마지막 선거 캠프에서 보내는 보도 자료의 성격의 글이었습니다. 낙선 직후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55대 회장으로 출마하며 50여 편에 이르는 보도자를 작성하였고 언론에 배포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몽규 당선자의 축구 카르텔에 막혀 낙선한 결과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들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죄송한 심정을 전합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내내 우려했던 정몽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초중고 권역별 리그 중단은 이미 예견된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재정적 문제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천안축구센터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치적 쇼는 참으로 역겹기 짝이 없음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자 월드컵 대회 유치도 실현 불가능함에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뻔뻔함에 대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 가족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신문선의 축구평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정몽규 후보의 태만과 무능과 그리고 축구를 어려움을 끌고 가는 행정 조치가 있을 때는 저는 쓴 글과 쓴소리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